이 종목은 왜 탑7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또 화두가 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나하나 열어보겠습니다. 앞서서 살펴봤던 이야기와 조금 연장선상에서요. 삼성전자가 내년 초에 출시한다는 그 폴더블 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롱 인더스트리 그리고 SKC 코롱 PI가 관련한 뉴스를 악재로 받아들이면서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IT 업체 그동안 참 많이 빠졌었는데 그래도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만큼은 좀 기대를 걸고 있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쪽에 좀 납품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요. 그런데 삼성이 일본 스미모토 기술을 적용하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보도가 전해지면서 또 그동안 관련 업체들 좀 몇몇 종목들이 좀 밀려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SKC 코롱 PI는 저점 대비 좀 많이 올라온 채 진행이 되고 있긴 하네요. 업체들의 주가 부진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CGCGV를 보겠습니다. 올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되는데요. 주 52시간 근무제로 직장인들의 저녁 시간이 확보되면서 영화 많이 볼 것이다라는 거. 그리고 여름에 대작들 많이 나옵니다. 미션 임파서블, 신과 함께 2 등등해서요. 많이 몰리겠죠? 3분기 사상 최대 실적 나올까요? 2%대 강세입니다. 유니테스트 보겠습니다. 반도체 검사 장비 전문 업체죠. 미국 웨스턴 디지털을 신규 고객사로 맞이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10% 강세 진행되고 있고요. 삼성 SDI를 보겠습니다. 소형 전지에서 고수익성 유지되고 있고 국내향 이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매출 인식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이 업체도 올 한 해 이익 잘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 반영이 됩니다. 근데 주가는 이렇게 밀려났단 말이죠. 5월, 6월에 올랐었던 거 이게 선반영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잠시 후에 한번 챙겨보도록 할게요. 동원 F&B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장중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은 하락 전환이 된 건데요. 가장 먼저 이 업체 하면 떠오르는 게 참치캔이잖아요. 물가를 올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격 인상을 쉽게 할 수 없는 품목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돈을 벌려면 원재료 값이 떨어져야 됩니다. 참치어 가격이 많이 떨어졌고 이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90억 가까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요. 이에 대한 주가 전망도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할게요. 메디톡스는 수급주로 꼽아봤습니다. 외국인들이 어쩜 그렇게 많이 사는지요. 6월부터 지금까지 딱 하루 빼고 매일매일 사요. 4.7% 오늘도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북 경협주들 오늘 시장에서 부각이 되죠.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이 북한을 찾아가는데요. 이에 대한 또 어떤 기대감들이 또 일어나는 거겠죠. 관련주들 이제 강한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종목 분석 오늘은 이분과 함께요. H1 인베스트먼트 한용희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또 오늘 지수 이대로 밀려나는 거 아닌가 좀 우려됐는데요. 그래도 좀 돌아와서요. 종목 이야기를 그래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북 경협주 먼저 볼까 하는데요. 한동안 또 수그러드나 했는데 다시 좀 부각됩니다. 이에 대한 판단 좀 내려주십시오. 우선은 오전 시장 좋은 모습 보이다가 갑자기 하락 전환하면서 투자자분들 굉장히 많이 불안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에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좀 걱정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사실 시멘트주가 주도로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비금속 광물 쪽을 한번 보시면 되는데 제가 비금속 광물 쪽 한번 섹터를 한번 찾아서 차트로 좀 보여드릴게요. 네. 비금속 광물 쪽 보시면은 사실 아까 오전장에 사실 좋은 모습 좀 보여주다가 지금 보시면 이게 한 3분봉 차트거든요. 오늘 3분봉 차트인데 오늘 하루? 네, 1,575포인트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상승하는 모습.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변동성이 진짜 너무 큰 것 같아요. 코스피 시장하고 코스닥 시장, 양시장 모두 아까 하락 전환했다가 지금 다시 상승 전환하면서 네. 조금은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일전에 빠진 것만큼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건 거의 예전에 이제 고점만큼 돌려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사실 좀 걱정이 되는데 앞으로 제가 이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남북경협주는 사실 굉장히 많아요. 정말 수십 개에서 수백 개 되는 종목들이 거의 다 남북경협주로 수급으로 쏠리는 부분들이 나타났었는데 이제는 좀 옥석을 가려내야 된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 실제로 이게 실적으로 미래 가치로 따져봤을 때 미래 실적을 미리 땡겨오는 거거든요, 주가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에서 이게 확실히 쓰여질 수 있는지. 저는 근데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늘 상승하는 이유들이 인프라, 만약에 마이오크 폼페이오 장관이, 국무장관이 5일에서 7일까지 방북을 계획하고 있는데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북한이 정말 완전한 비핵화를 한다라고 하면은 네. 민간 투자와
이 안전 보장은 보장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럼 민간 투자를 할 때 뭐부터 들어갔느냐? 인프라 구축부터 들어가겠죠. 이 인프라 구축에는 시멘트가 당연히 쓰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멘트주는 앞으로 뭐 미래 실적을 본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가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근데 글쎄요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왜요? 이 시멘트도 네. 그 제가 그 종목 중에서 모두 다 가는 거는 아니에요. 뭐 한라시멘트도 있고 뭐 현대시멘트도 네. 있는데 네. 이 중에서는 정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글쎄요다. 하지만 여기서 옥석을 가리면은 그거는 좋아요를 드리고 싶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중에 옥은 뭘까요? 저는 현대시멘트를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싶어요. 제일 많이 올라가는데요. 예, 앞으로도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측면 계속 유지를 해도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예, 시멘트 관련해서는 예전에도 이 한영희 대표와 함께 좀 긴 시간을 할애해서 이야기를 나눈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도 지금도 의견은 동일합니다. 이 종목만큼은 한번 눈여겨보자. 시멘트 가운데서도 현대시멘트 한번 계속 쫓아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제약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메디톡스 한번 볼까요? 네. 수급이 너무 좋아서요. 뭐 새롭게 나온 이슈가 있었던가요? 한번 살펴주세요. 제가 이제 보톡스 통관 데이터를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살펴보기는 하는데요. 관세청이 보톡스 통원 데이터요? 그 관세청에 보시면은 이 코드가 있어요. 코드를 네. 입력하면은 이게 보톡스는 아니고요. 보툴리늄 톡신인데 우리가 추정을 할 때 이 정도는 보톡스로 추정을 하겠다. 이게 거의 다 보톡스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 보툴리늄 톡신 통관 데이터를 사실 보시면은 5월 통관 수치가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한 네. 56% 정도 성장을 했었어요. 상당히 많이 성장을 했는데 사실 제가 이거 자료를 하나 가져왔어요. 엑셀로 제가 작업을 해서 하나 가져왔었는데 네. 지금 자료 한번 띄워 주시면은 뭘까요? 어떤 건가요? 3월 달에 이게 가장 높았어요. 거의 뭐 수출 금액으로 US 달러로 볼 때 네. 거의 뭐 2천만 불 정도 어. 수출을 했었는데 저 정도까지 아직은 못 올라왔어요. 저 정도가 이제 피크인데 근데 꾸준하게 성장은 하고 있어요. 보시면은 제가 2017년도 1월 달부터 사실 데이터를 가져오긴 했는데 네네. 2016년도 데이터를 보시면 지속적으로 좀 성장을 하고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우상향 추세를 그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선은 4월 대비해가지고 5월 달 통관 데이터가 상당히 잘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메디톡스가 사실 시장이 하락하는 와중에서도 계속 신고가를 찍는 이유들이 그렇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 사실 보톡스 업계에서는 1위예요. 또 그리고 지금 2분기 매출액하고 영업이익 보시면 지금 컨센서스 추정치가 한 572억하고 한 280억 정도인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양호한 성장을 계속 지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사실 내년에 이제 출시 중국 쪽에서 시판허가 되는 이제 뉴로녹스 이 보톡스라는 건데 이 성과를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네. 중국 쪽 보톡스 시장을 정확한 데이터는 없는데 추정치만 보자면 한 연평균 한 15% 성장을 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관세청 통관 데이터 보시면은 2016년도에 보툴리늄 톡신 중국발 수출이 300% 거의 300% 증가를 했었고 17년도에는 250% 성장을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상하는 예상치보다 훨씬 큰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보수적인 수치로 뭐 15%는 잡을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뉴로녹스를 출시한다라고 했을 때 메디톡스의 실적은 더 가시화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이 뉴로녹스 이 부분이 이제 중국 그리고 또 유럽, 미국 쪽으로도의 판권 뭐 기대가 또 된다라는 부분의 기사도 또 검색이 되는데요. 향후도 한번 내다볼까요? 주가 더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좋아요 의견 줄 수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서는 사실 외국인이 상당히 많이 사는 거는 맞아요. 지금 뭐 거의 1개월 누적 순매수 보시면 860억 정도 사고 있는데 네. 하나 걱정되는 게 이제 어떤가요? 투신권의 수급이에요. 투신권 수급 보시면 계속적으로 좀 팔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 뭐 코스피나 어디를 코스닥 따라가야 시장 돼요? 보시면은 네. 뭐 펀드 환매라 이게 펀드 환매가 나오면 투신권에서 매물이 좀 쏟아지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사실 조금은 걱정이 돼요. 이게 또 바이오 섹터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바이오 펀드들이 환매를 할 때는 네. 이 메디톡스에 대한 환매 물량까지 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당장 저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여기서 추가적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정말 뭐 내년까지 뉴로녹스 출시까지 본다라고 했을 때는 이 가격보다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알맹이 자체는 너무 훌륭한데 그렇죠. 일단은 수급 상황을 확인해 보면서 뭐 외국인 순매수 이것보다도 투신권의 이 순매도 물량이 어느 정도 진정되는지 여부는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의견은 그러면 글쎄요를 찍을까요? 저는 좋아요. 그럼에도 장기적으로 불구하고 봤을 때, 일단은
좋아요로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속 내용은 조금 잘 이해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는 동원 F&B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장중한 때 이게 10% 이상 올랐었던가요? 근데 이거 상승분 다 반납하고 이제 하락으로 전환되는 모습인데, 이 원재료 값이 떨어진다는 건 은신료 업체에게 굉장히 큰 호재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동원 F&B 하면은 동원 참치라고 네.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네. 그래서 사업 보고서를 한번 살펴봤는데 네. 이 사업 부분이 일반 식품하고 조미 유통하고 사료랑 기타 사업 부분이 있어요. 동원 F&B. 근데 거의 다 이제 참치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어요. 거의 60% 가까이. 이제 이게 1분기 사업 보고서인데 동원 참치에서 거의 뭐 60% 가까이 매출 올리고 있고 네, 네. 그다음에 동원 참치 가장 유명하니까 시장 점유율도 높다라고 생각을 당연히 하실 수가 있는데 네. 시장 점유율 보시면은 70% 넘거든요. 와, 뭐 거의 동점인데요? 거의 뭐 네. 참치하면은 뭐 동원밖에 생각이 안 나니까 당연히. 네, 네. 네. 그래서 뭐 동원 F&B는 지금 참치 가격에 사실 변동 주가의 민감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그 에이튜나라는 그 참치 그 억가를 판매하는 그 해외 조사 기관이 있는데 네. 여기에 따르면은 사실 작년에 제가 봤을 때 2017년도 4분기가 한 2,000달러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네. 이번에 발표한 게 한 1,650달러까지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그 하락한 거에 대한 그 수익성은 다 이제 동원 F&B로 가져갈 수 있는 흘러갈 거죠. 수 네.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네. 여기서 하나 또 괜찮은 부분들이 지난해 1월 달에 동원 F&B 참치를 한 5% 정도 가격을 인상시켰어요. 근데 이 부분까지 가세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좀 가격적인 면에서 좀 레버리지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라는 건데 그 이 부분에서 사실 기간 수급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어요. 보시면은 1개월 누적 수급 한번 보여드리면은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한 27억 정도 1개월 누적 순매수 보여주고 있고 네. 기관 쪽에서 상당히 좀 그러네요. 인상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거의 뭐 100억 가까이 지금 사주고 있는데 이게 시가총액이 한 1조 넘는데 이 1개월 만에 100억 이상 샀다라는 거는 의미 있는 수급이라고 보고 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동원 F&B 같은 경우에 기관 수급도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게 동원 홈푸드라는 자회사가 또 따로 있어요. 이게 조미 유통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어느 정도 신사업을 미래 먹거리를 좀 창출할 수 있는 부분까지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향후에 뭐 참치 효과에 대한 부분 민감도 떨어지고 만약에 여기서 수익성까지 개선된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좋아요를 한번 네.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수준에서도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고 네네. 보시는 건가요? 의견 좋아요 찍겠습니다. 이번에는 삼성 SDI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적 잘 나올 것이라고 얘기가 그렇게들 많이 나오는데 오늘은 왜 주가가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요? 점검 주세요. 오늘 뭐 약보합거 지금 수준에서 약보합인가요? 마이너스 0.7% 정도 네네. 하락을 하고 있는데 네. 그동안에 쉴 새 없이 상승을 했어요. 뭐 거의 5월 초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18만 원대에서 23만 원대까지 상승을 했는데 근데 이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다 아는 ESS라든지 소형전지, 네. 전기차 배터리 성장하면서 삼성 SDI 뭐 중대형 전지 쪽 아니면은 발전소에 들어가는 중대형 전지. 근데 또 이게 수급을 보니까 1개월 동안에 기관 쪽에서 누적 순매수가 거의 4천억 정도 들어왔었거든요. 상당히 많이 들어왔는데 거의 다 그냥 빨간불 켜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나 그러네요. 연기금에서 2천억 샀다라는 거는 이거는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분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의견 주세요. 그러면 좋아요 이것 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좋아요를 찍고요. 내일장 4개 중에 꼽는다면 탑픽은 전 동원 F&B를 한번 동원 네. F&B. 네, 앞으로도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 남았습니다. 장 마감이요. 저희 안신 앵커 연결해서 장 마감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마감 근처 와서 상승 전환을 시도하는 양시장 모습 살펴지는데요. 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구간 출렁이었지만 코스피는 소폭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가 대비 만회하면서 0.03%의 오름세, 코스닥 0.71% 탄력 나타나면서 795선에 장 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켰네요. 호가였습니다.
시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양시장 상승으로 출발했지만 코스피는 보합권에서 불안한 흐름을 전개했습니다. 하지만 마감 근처 와서 상승 탄력을 키웠습니다. 오늘 2252선까지 밀렸지만 반등 거뜬히 해내면서 2273선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코스닥도 상승 전환에 성공한 모습이죠. 장중 1% 조정세를 면치 못했지만 마감에서는 0.73% 오른 2795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 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봅니다. 기관의 매도가 하락으로 이끌기도 했었죠. 기간 1,549억 원 매도 우위로 포착이 됐습니다. 연기금 중심의 물량이 출회됐고요. 하지만 외국인의 매수세가 3일째 이어졌습니다. 전기전자, 제조업 중심 매수가 나타났고 전체적인 규모는 1,831억 원을 유지했습니다. 코스닥 수급 살펴봅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오늘 코스닥 시장을 선택한 것처럼 보였는데요. 외국인은 1,467억 원, 기관 596억 원 쌍끌이 매수가 나타났고 한편 개인의 매도는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2,100억 원 넘는 물량을 던졌습니다. 자, 이어서 대형 IT주 살펴보시면 오늘 상승하면서 시장의 버팀목 역할을 한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살펴지는데 삼성전자 46,000원 회복 시도를 했죠. 1.65% 강세 흐름으로 오늘 장을 마쳤고요. 간밤에 미국 기술주가 상승하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불어넣고 외국인의 매수세도 유입이 됐습니다. SK하이닉스 3% 가까운 탄력을 보여주면서 86,1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종목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면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오전에 회계 처리에 대해서 판단을 할 예정인데요. 과실 처분이 될 것이다라는 이런 가능성이 더 커지면서 주가에 긍정적으로 불어넣는 모양이었습니다. 3.5% 오름세 42만 9천 원까지 주가가 회복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감 분위기까지 돌아봤습니다.